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면서도 자신의 말투나 옷차림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자기 친구로 여기는 것 같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사용하는 언어가 친구들에게 보내는 식이다. 나에게 독자들이 보내는 메일들을 읽어보면 채팅 언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젊은 친구들이 생각 없이 자기 멋대로 짓거리면서 나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부지기수이다. 행동은 또 어떠한가?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윗사람들에 대한 배려는커녕 윗사람을 자기와 동급으로 여기는 행동들이 그대로 표출된다. 명심해라. 윗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는커녕 예의도 모르고 곤방을 떠는 사람으로 일단 비치게 되면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도 사람들은 연장자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자기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당신의 친구들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친구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오직 진짜 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폴 앨런이 빌 게이츠의 친구이었음을 보편화시키지는 말라. 당신의 친구가 빌 게이츠가 아닌 이상 당신 친구가 당신에게 제공하려는 기회의 대다수는 자기가 만드는 제품을 팔아달라는 영업의 기회이거나 당신의 작업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기회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직장인이라면 주변을 살펴봐라. 당신 동료들의 능력과 당신의 능력에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조직이 클수록 학벌은 비슷한 수준인 경우가 많고 업무 능력 차이도 크지 않은데 왜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탈락을 할까? 물론 나도 안다. 이른바 백이 통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그런데 그 백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 그 백들은 어째서 당신 동료를 이끌어주는 것일까? 아부일까? 충성심일까? 아니면 혈연 관계일까? 여기서 명심할 것. 근로계약서에 쓰인 업무 외의 업무가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육체 노동자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상사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그 절약에는 상사의 개인적인 일들도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웬만큼은 포함될 수 있다. 외로움을 즐겨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한 이후 우리의 발길을 가장 방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자가 되고자 마음을 굳게 먹었음에도 그 굳은 결심을 산산조각 깨뜨려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통과 의례다. 혼자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 하얗게 쌓인 눈, 후드득 떨어지는 소나기,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때없이 밀려드는 외로움. 보고 싶은 얼굴 등등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이어서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문득문득 외로워질 것임을. 하지만 명심해라. 어, 이 해인 수녀마저도 존재의 그 쓸쓸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를 옳고 있다는 것을. 누구 하나 내 고독의 술잔에 눈물 한 방울 채워주지 않거늘.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으면 감사하거늘. 그래도 외로운 거야 욕심이겠지. 그런 외로움도 그런 쓸쓸함도 없다는 건 내 욕심이겠지. 그러므로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정호승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그래, 그 기분 나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나도 전해이니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애서 말하듯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한 사람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당신이 외로움에 징징거리며 질질 짠다면 적어도 당신이 꿈꾸는 그 어떤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임을 알아라. 이 당신이 외롭게 살고자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옛 생활을 알기에 새삼스레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서 발목을 붙잡는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간다. 그러므로 몇 년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정 친구들이 그리우면 이메일을 보내라. 글솜씨도 좋아진다. 외로움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고대 히라빈들은 파테마타, 마테마타라는 말을 하곤 했다는데 고통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다. 외로움의 고통을 즐겨라. 그 고통 없이 부자가 되는 테크닉을 나는 모른다. 마테마타, 파테마타.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려는 행위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에서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 하는 것 같다. 뭔가 보이려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야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금전 추구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자기 생활을 보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기류 속에서 헤엄치지 않는 것을 외로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현란한 포장재로 너 자신을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꼬시려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수컷의 경우 1위는 공작새가 아니다. 신혼집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면서 핑크빛 꽃들을 따다가 바닥을 장식하고 나무 열매들을 입구에 깔아 그 열매들에서 하얀 새싹들이 자라도록 해 암컷의 시선을 유혹하는 새도 있고 춤을 댄서처럼 추기 위해 춤출 무대를 정석껏 정리하고 깃털로 커다란 스마일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새도 있으며 배트맨 혹은 발레리나를 연상시키는 새도 있다. 그 새들이 외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에 불과하다. 내가 새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도대체 당신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다. 법을 어느 정도나 지켜야 할까? 1. 이 법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과정. 살아가면서 누구나 법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금씩은 갈등을 하게 된다. 법은 인간 사회의 규범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사실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게 되거나 오히려 법을 지킨 사람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법은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보자. 주말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은 9인 이상 승용, 승합 차량만 다닐 수 있고 9에서 12인승 차량에 6인 미만이 승차한 경우는 통행할 수 없다. 그게 법이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나 서너 명도 타지 않는 9에서 12인승 차량이 뻔뻔스럽게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경우를 당신이 꽉 막힌 일반 차선에서 보게 되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특히 고속도로에 단속 경찰은 한 명도 안 보인다면 그들이 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과적으로는 법을 지키려는 당신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형사정책연구원이 시민 1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준법 의식 실태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국회의원 78%, 거위관료 75%, 세무공무원 60%, 경찰 54% 순으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아가 국민의 95%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2.5%는 요즘 세상에는 법보다는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큰 것 같다고 답했다.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응답도 91.1%에 달했다. 하지만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응답자들 자신은 어떨까? 그들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관료, 세무공무원, 경찰 등이 아니기에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 지극히 일부만 그렇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법을 어기며 산다. 그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놈들이 법을 안 지키는데 왜 내가 지켜? 미쳤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언론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논조를 전파하기도 한다.